어디로 가고 있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의 문제가 저는 좀 심각하다고 봐요. 본인은 이야기가 새로울지 모르지만 정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부하기 짝이 없는. 안녕하세요, 시사우구구 이학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철입니다. 김태용 감독님 하면은 여고괴담 2 연출하셨고, 그 이후에 가족의 탄생, 그다음에 만추, 이렇게 해서 연출을 이제 세 작품하고 이제 이게 원더랜드가 네 번째 작품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만추를 2010년대 한국 영화의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8월의 크리스마스 이후에 멜로 영화의 어떤 가장 정점에 오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이용철 평론가님이 당시에 줬던 그 평점을 찾아봤더니 만점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을 줬던 게 한국 예술 영화의 기적 같은 순간, 이렇게 하셨는데, 이용철 평론가님도 당시에 정말 좋게 봤으니까 만점을 주셨는데, 당시 어떻게 느끼셨는지? 혹자는 원작을 여러 차례 리메이크 됐던 지금 볼 수 없는 원작을 이야기하면서 리메이크의 자격이 없다 이런 말 혹평도 했지만 그 당시에 제가 받은 어떤 좋은 그런 것들은 아마 그 영화가 10여 년의 시간을 흐르면서 그 영화에 대한 그 평가가 점점 더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그 영화에 대한 평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그 영화의 가치를 역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예, 이 영화가 SF 영화로서 던지는 다양한 질문이라든지 설정, 소재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영화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영화가 그 차후의 기술적인 발전이나 AI나 이런 것들이 변해가면서 오히려 이 영화는 오히려 영화라기보다는 그런 기술적 발전과 오히려 싸워야 되는, 그게 더 괴로운 부분일 것 같고요. 저는 이 영화가 제가 좀 안 좋게 보는 부분이라고 했다면, 이 영화가 던지는 다양한 질문, 그런 소재에 대해서 어디로 가고 있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의 문제가 저는 좀 심각하다고 봐요. 이 영화에서 주요한 공간으로 쓰이는 공간이 공항이에요. 그래서 라주떼를 SF의 심오한 질문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영화는 그런 심오함까지 기대는 안 했지만, 이 영화가 던지는 그 다양한 질문과 어떤 소재 같은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끝에 가면 심파와 멜로드라마로 그냥 끝내고 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나 아쉽다고 봅니다. 그거는 심파와 멜로드라마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텐셜 같은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한국적인 그런 거에 좀 매몰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점이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괴롭고 좀 평가를 못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영화가 가상현실을 다루고 있는데, 가상현실이라는 건 사실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라고 대표되는 SF 쪽의 장르에서는 사실 그냥 보통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김태용 감독이 이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이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별 내용 없는 작년에 봤던 더문의 어떤 참사가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더문도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수박 겉핥기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짜 너무나 많이 봤던 SF 영화들의 요소들을 가져다가 그냥 반복적으로 보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가상현실이라는 게 저는 이제 두 편의 영화가 생각이 났거든요. 한 편은 소스코드. 소스코드는 이제 기억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기억을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그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 자기가 가상현실에 존재했다는 걸 깨달으면서 어떤 자아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생각났던 영화가 프리가이는 이제 게임을 다루면서 게임 안에 NPC라 그러는 존재들이 자기 어떤 실존적인 거, 어떤 존재론적인 거를 깨달으면서 가는 것들인데, 지금 원더랜드라는 그 안에서의 것들도 결국에는 죽은 사람이 그 안에 원더랜드에서 존재하고 자기는 이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게 이제 이 영화의 어떤 주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 원더랜드라는 세계관에서 어떤 나는 존재인가를 받아들이는가의 어떤 문제로 가는데, 말씀하셨던 결론부로 가면은 너무나 뻔한 심파로 끝이 나고, 어떤 SF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게, 김태원 감독님은 항상
어떤 경계를 깨우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고괴담도 그 시리즈의 이전 시리즈와 다른 것을 통해서 경계를 깼고, 가족의 탄생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의미를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는 걸로 그 가족의 정의를 깼고, 만추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선 그 원작을 제가 보지 못했지만 김수용 감독님이나 김기현 감독님, 그리고 일본에서 만들었던 그 만추와 다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리메이크의 어떤 새로운 정의를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만추라는 어떤 원작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자기가 첨가를 해서 새로운 만추를 만들 것인가의 경계를 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제가 원더랜드를 보기 전에 좀 약간 예상을 했던 거는 SF 장르 가상현실의 어떤 경계를 이 김태훈 감독이 어떻게 깰 것인가, 그거에 기대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뻔한 이야기, 뻔한 답습으로 끝이 나서 별 2개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그 김태훈 감독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정말 영화가 너무 아니라고, 그 본인은 이야기가 새로울지 모르지만 정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부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2개 정도 드리고 싶고, 흥행 예측을 한다면은 저는 정말 암울하다고 봐요. 예, 별점은 뭐 별로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좋은 별점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뭐 언제나 김태훈 감독 영화에 제가 좀 호감을 표해 왔는데, 이번 영화는 오랜만에 발표하신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한 2.5개 정도 많이 주면 그 정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흥행도 저는 그렇게 썩 잘 될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좀 이상한 면에서 되게 대단한 진실을 전하는 영화로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필름 시대 영화는 그 인물이 어쨌든 간에 그 필름 안에 그 존재가 남아 있어서 물성이라는 면에서 유령처럼, 유령같이만 배우는 유령으로도 존재를 하고 있는 거를 필름 시대에는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인물들이 자기가 AI라는 존재라는 거를 스스로 깨닫고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디지털 시대의 어떤 영화라는 게 어떤 물성이 사라진, 그 숫자에 불과한, 영혼이 없는, 유령도 못 되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영화가 디지털 시대의 영화라는 거를, 그 대단한 진실이잖아요. 제가 말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대단한 진실을 이 영화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여주는 영화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무슨 글을 쓴다면 아마 그런 논조로 아마 글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